안녕하세요, 닥터지비입니다. 어제 오늘 외신을 통해서 보급형 아이폰 SE의 후속작 가칭 SE2에 대한 소식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이폰 SE2와 관련된 모든 소식을 총정리해 드릴게요. 농담으로 시간 끌지 않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격은 한국 돈으로는 애플 공홈 기준 부가세 포함해 64만 원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449달러라서 환율을 적용하고 부가세 10%를 붙이면 59만 원 정도가 되어야 하지만 올해부터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를 한국 애플이 받아들이면서 아이폰의 보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고 그렇게 늘어난 사후 지원 부담을 가격의 5만 원 정도로 반영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폰 11도 해외에서는 가격이 내렸지만 한국에서는 10S와 같은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급격한 속도로 성장 중인 인도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량이 적은 아이폰 SE2를 399달러, 즉 부가세와 2년 보증 반영 후 한국 돈으로 56만 원 정도에 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56만 원 제품의 용량은 32GB가 거의 확실시됩니다. 아이폰은 통신사 보조금이 높지 않아서 50만 원대 가격으로 출시되어도 공짜 폰으로 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날짜를 딱 하나 박으라면 넷째 주 금요일인 2020년 3월 27일입니다. 그때 출시를 하고 4월 첫째 주부터 수령이 가능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파 인증을 받느라고 4월 하순 정도부터 구매 가능해질 것입니다. 최저가 64만 원 제품은 64GB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128GB 제품은 71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32GB 제품이 출시될 경우 가격이 56만 원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애플이 전략적으로 32GB, 128GB만 출시하고 1년쯤 후에 두 용량 제품을 없애고 64와 256GB 제품을 출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 SE도 2016년에 16GB, 64GB만을 출시하고 한 해 지난 2017년에 32GB, 128GB를 출시한 선례가 있었죠. 램 용량은 2년 전 출시된 아이폰 X과 같은 3GB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시된 아이폰 XS와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11 그리고 11 프로는 4GB 램을 탑재하고 있죠. 아이폰 8의 경우 2GB 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손으로 조작 가능한 4인치의 아이폰 5와 아이폰 SE 폼팩터를 사랑했었지만 이제 애플은 4인치 스크린은 버립니다. 아이폰 SE2는 4.7인치의 아이폰 6 폼팩터로 변경됩니다. 설마 내년이면 나온 지 6년이 되는 아이폰 6 폼팩터를 그대로 사용하겠느냐고 위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애플은 올해 출시된 아이패드 미니 5와 7세대 아이팟 터치를 출시하면서 7년 된 폼팩터를 그대로 사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2013년에 나온 맥 프로는 미미한 업그레이드만 하고 거의 같은 가격에 팔고 있죠. 아이폰 SE가 아이폰 5S를 그대로 따서 만들었듯이 겉보기에 아이폰 SE2는 아이폰 8과 동일한 모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폰 SE 출시와 동시에 아이폰 5S가 단종되었듯이 아이폰 SE2 출시와 동시에 아이폰 8은 단종될 거라고 하죠. 아이폰 SE도 아이폰 5S에서는 없었던 로즈 골드 색깔을 출시했듯이 아이폰 SE2는 아이폰 11 시리즈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퍼플이나 그린 아니면 좀 더 무난하게 프로덕트 레드 색깔을 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학생들과 젊은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큰 인기를 끌 것 같네요. 프로세서는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에 탑재된 A13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채택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SE도 16년 봄에 출시될 때 15년 가을에 출시되었던 당시 최신형 아이폰 6S의 A9 프로세서를 탑재했었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 SE2도 2020년 봄에 출시가 되면 이번 가을에 출시된 아이폰 11과 11 프로의 A13 프로세서를 탑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애플은 그래도 저가형 모델에서도 프로세서 인심은 후한 편이죠. A13 프로세서는 아주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긱벤치 기준 싱글코어 5472점, 멀티코어 13769점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가장 최신형 안드로이드 폰인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5G보다도 높은 것입니다. 노트 10 5G 같은 경우에는 엑시노스 모델의 경우 싱글코어 4532점, 멀티코어 1431점, 스냅드래곤 모델의 경우 싱글코어 3623, 멀티코어 11367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판 아이폰의 A12 프로세서의 긱벤치 스코어도 각각 4805, 11195점으로 안드로이드 폰들보다는 1년 이상 성능이 앞서 있는데요. 내년 봄이 되면 최저가 아이폰의 성능이 최고가 안드로이드 폰의 성능을 넘어서는 기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메라는 아이폰 8이나 10R과 마찬가지로 하나만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겉보기에는 카메라 개수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셈이죠. 아이폰 SE2는 하나, 아이폰 11은 둘, 아이폰 11 프로는 셋. 그래서 내년에 출시되는 중급 이상의 안드로이드 폰들은 경쟁적으로 4개 이상의 카메라 렌즈를 탑재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겉보기에 아이폰보다 좋아 보일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아이폰 SE2는 하나의 카메라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1대 1.8의 낮은 조립계 값을 가지고 있어서 빛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A13 바이오닉 프로세서의 뉴럴 엔진과 결합해서 매우 뛰어난 야경 사진과 보케 효과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비슷한 가격대 스마트폰 중에서는 독보적인 카메라 성능을 갖게 되는 것이죠. 32GB 모델이 출시될 경우 아무리 싸 보여도 이 용량은 선택하지 마세요. 64GB도 마찬가지입니다. 128GB 이상의 용량을 구입하시면 아마도 2023년 정도까지 큰 불편 없이 아이폰 SE2를 현역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64GB 이하 용량을 선택하면 칩셋 성능은 쌩쌩한데 저장 용량이 모자라서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64GB를 사용하면 얼마나 불편할지 직접 체험을 해보려고 2TB 아이클라우드 용량만 믿고 아이폰 11 프로 64GB를 한번 사서 써보고 있는데요. 첫날부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폰으로 게임도 안 하고 그렇게 앱을 많이 깔아서 쓰지도 않는데 사진과 건강 앱 데이터들을 아무리 아이클라우드로 보내도 용량이 부족해서 계속 앱이 자동으로 지워졌다 다운로드 받아졌다 하고 있어요. 아이폰의 사진과 동영상 성능이 좋아지면서 미디어 파일이 차지하는 공간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과 후년에는 32GB나 64GB 용량으로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아이폰 SE2에 대한 소식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뉴스를 전달받고 싶으시면 제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닥터집이었습니다.